3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 조수석에 태워가다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경찰에 잡혔습니다. 차 안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경북을 흔히 보수의 성지라고 하지만 이른바 보수 정치인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경선에 나선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들은 권영진 대구시장의 실정은 자유한국당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각자의 해법을 내세웠습니다. 해충 구제부터 식용까지 곤충 산업이 2020년이면 1조 원대까지 커질 만큼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을 흔히 보수의 성지라고 하는데 정작 보수 정치인들은 지역과 지역민을 어떻게 여길까요? 선거철 행태를 보면 성지라기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속담처럼 가볍게 보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국회의원 출마를 앞두고 3년 전 대구 당협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부천에서 국회의원 3선과 경기도지사 2번을 거친 김 전 지사는 대구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김부겸 의원과 맞붙어 낙선한 뒤 낙선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다며 아무런 입장 표명조차 없이 대구를 떠나버렸습니다. 낙선의 그런 부족한 모습만 보여드리고 서울로 오게 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다시 대구에 오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제가 그 말씀드리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당대표는 마지막 정치 인생을 대구로 옮겨 하겠다며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까지 맡았지만 지방 선거용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총선에 출마 안 하시고 당협위원장은 좋은 사람 나타나면 물려주고 본인은 당협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 그 말씀이시고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계실 거고요.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 경북이지만 위기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재기를 위한 발판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짚어볼 부분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경선 후보 TV 토론회가 오늘 대구문화방송에서 있었습니다. 현재 민선 6기 시정이 미흡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대구시장으로는 저마다 스스로가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 3명은 한 목소리로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장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독식한 대구 정치 지형도 이번만큼은 변해야 한다며 원팀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변화를 이끌 대구시장 후보가 될지를 두고서는 서로 적임자를 자처했습니다. 이상식 예비후보는 경제 발전을 우선으로 내세우며 조직 관리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임대윤 예비후보는 구청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행정 능력을 앞세웠습니다. 예산 확보와 투자 유치를 최우선시하는 CEO 시장이 되겠습니다. 대구에서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지방세 감면과 토지 무상 임대를 정책으로 내걸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승진과 보직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최고의 평가 요소로 삼도록 공공항 이전, 민간공항 국제를 통해서 대구가 획기적 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12조의 우리가 부가가치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문제 심각합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물 문제는 행정의 흐름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승천 예비후보는 무상교육과 급식, 청년 일자리 등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넘어 의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대기업 유치나 기업 기업 성장을 통한 흑공약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이 복지 정책이나 삶의 질의 향상은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 후보는 청와대 교감설과 대구에서 얼마나 민주당에 기여했는지를 두고는 토론회 내내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4명을 확정했습니다. 동구청장에는 서재헌 후보, 서구청장 윤선진 후보, 북구청장 이현태 후보, 수성구청장 남치루 후보입니다. 남구에는 외부 영입을 하고 중구와 달서구, 달성군 단체장은 추가 공모를 합니다. 경찰이 교통사고가 난 차량을 조사하러 갔다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3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승용차에 싣고 가다 사고를 낸 거였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시 낙동강 수변공원의 한 외진 도로에서 수상한 승용차가 발견된 시각은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부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화단을 들이받은 채 문이 열려있는 차를 우연히 본 겁니다. 단순 교통사고인 줄 알았던 경찰은 차를 검색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뒷좌석에서 숨져있는 여성을 발견한 겁니다. 뒷좌석에 보니까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흘린 채로 피를 흘린 채로 있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거기서 뭐 범죄 혐의가 있어가지고 긴급 체포한 그런 내용입니다. 경찰은 운전자 37살 A씨가 2시간 전쯤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당시 A씨는 횡설수설하고 몸을 가누기도 힘들 만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경찰은 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A씨가 검거 당시 술을 마신 데다 약물을 과다 복용한 상태였다면서 병원 치료 이후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영화 설국열차를 보면 곤충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영화처럼은 아니지만 이미 곤충은 식용으로 활용되면서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0년이면 곤충 산업 규모가 1조 원대까지 커질 만큼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군 대가면에서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최재화 씨 부부는 300제곱미터 건물에서 특이한 이름을 가진 곤충을 키우고 있습니다. 곤충 이름은 갈색 거저리. 농림부는 이 갈색 거저리 애벌레를 식용으로 쓰기 위해 고소애란 새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지대로 다 나가고 뭐 삶아가 말리면 돈 되는데. 고소의 사육이 좋은 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육을 하는 그 과정이 적당한 운동도 되고. 한 달 매출은 700만 원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액이 늘고 있습니다. 최 씨 부부처럼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경북에서만 400가구에 가깝습니다. 한 해 전보다 150가구 늘었습니다. 곤충 산업은 식용을 비롯해 가축 사료용, 약용, 선정용 등 분야도 다양하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런 농가들이 곤충으로 벌어들인 매출액은 42억 원으로 지난 2016년보다 14억 원이 늘어 50%의 신장세를 보였습니다.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사육 효율을 좀 높이면서 이게 곤충 사료라든지 대량 소비체와 연결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해 주는 게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육 시설을 현대화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등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농촌 고령화 시대 노동력이 적게 드는 장점에다 미래 식량과 농업소득 장목으로 소문이 나면서 곤충 산업은 가파른 성장세를 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스마트폰 터치 한 번이면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차량 공유, 이른바 카쉐어링 서비스가 인기인데요. 이 공유 차량들을 전화 한 통으로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인 시스템이라 본인 확인 절차가 부실했습니다. 송광호 기자입니다. 한 공영주차장에 렌터카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찾아가 면허증을 주고 계약서를 쓰는 기존 렌터카와 달리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어디서나 차를 빌릴 수 있는 차량 공유, 이른바 카쉐어링 서비스입니다. 이용자 수도 이미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32살 신모 씨는 이런 편리함을 악용했습니다. 신 씨는 이 카쉐어링 서비스가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악용해 전화 한 통으로 이 차를 훔칠 수 있었습니다. 업체 측에 전화해 주차장 관리인인 척 차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원격으로 손쉽게 차문이 열렸고 신 씨는 그대로 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눈으로 직접 그 주차장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콜센터 직원의 그런 허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이제 원격 제어 시스템으로 이제 도어를 개방하게끔. 이런 수법으로 차량 2대를 훔치고 주유용 법인카드까지 제멋대로 사용하다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개인정보를 도용해 100여 차례에 걸쳐 공유 차량을 빌린 10대들이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다니다 적발됐습니다. 이후 스마트폰 명의, 면허증, 신용카드까지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했지만 구멍은 여전합니다. 10대가 만약에 자기 어머니 폰으로 한다고 하면 그거 자체는 어떻게 필터하긴 좀 힘드네요. 그러시죠. 이름 같은 경우 어머니 이름으로 사용하신 다음에 어머니 핸드폰으로 가입을 받고 가입은 되시는데 경찰은 다른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는 신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성매매와 관련된 부적절한 말을 한 고등학교 교사가 징계해제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10일 대구 모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도중 자신의 성매매 경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했다는 제보를 받아 우선 관련 교사를 직위해제했습니다. 교육청은 문제가 된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보완 조사를 실시한 뒤 징계할 방침입니다. 성주 사드 기지의 장비 반입을 두고 소송리 주민 등과 국방부 사이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장병 숙소와 식당 신축 공사를 위한 장비와 인력을 들여보내기를 원하지만 소송리 주민과 반대단체들은 한국군 숙소 같은 개선 공사는 가능하고 미군 숙소와 식당 공사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리 주민 등의 대표와 국방부는 오는 26일 협의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의견 차이가 커서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제99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대구와 경북에서 열렸습니다. 광복회 대구시 지부는 어린이회관에서 기관 단체장과 보훈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고 애국선열의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을 기렸습니다. 안동 경북도립운동 기념관에서도 관계자 400여 명이 모여 만세 삼창을 외치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계란값이 떨어지자 경상북도가 오늘 구내식당 점심 메뉴로 계란말이와 구운 계란을 제공하고 도청 직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계란을 시중가의 절반 값에 판매했습니다. 지난해 AI 발생으로 산란계 살처분 이후 입식이 늘어나면서 산지 계란 가격은 특란 1개 기준으로 지난해 1월 대비 65%, 올 1월 대비 24% 하락해 76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산란계의 도태 시기를 줄이고 산란계 입식도 자제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민선 7기 지자체 출범을 앞두고 중소기업 43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10곳 가운데 4곳이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꼽았고 각종 규제와 행정부담을 줄이는 것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발표되자 지역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와 학부모 단체들은 수능 비중이 높아지고 대학 지원 횟수가 9차례에서 6차례까지 줄어들면 잦은 제도 변화에 따른 교육과 입시에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대학들은 수시 정시 통합으로 입시 기간이 짧아지고 지방대 외면 현상이 심해져 학생 모집이 더 힘들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